9시 17분 륜속 속의 편집물 위민 혼신의 12달 사물이 전하는 이야기. 일년은 12달 365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한 해 한 해는 결코 1년 12달이라는 자연의 시간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 잡으며 비약하는 우리 저국의 시간은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혼신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다면 1년 12달에는 어떤 뜨거운 인민 사랑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과 대기가 녹으면서 자연은 다시금 생명의 활력에 찼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봄을 두고 만물이 서생하는 계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나라의 안팎에 흐르던 공기는 봄이 아니라 겨울로 되돌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조성된 긴장한 정치 정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 버리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2014년 3월이 들어서면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날로 가중되는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 그에 따라 3월 14일에 발표된 당시 국방위원회 성명, 이틀 후에 열린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대내외적인 정세의 이러한 냉각 기류는 금시 녹아들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얼어붙게 만드는 듯 싶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나라에 조성된 정세로 모아지고 있던 2014년 3월 22일. 이날 노동신문에는 뜻밖에도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류경 치과병원과 옹이화동병원을 현지 지도하시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실렸습니다. 하다면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로에서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류경 치과병원과 옹이화동병원을 현지 지도하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2014년 3월 21일 류경치과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그 일을 몸 가까이에서 배운 보철과 의사 안충혁 선생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우리는 치료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만세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일인가해서 복도에 나가보니 정말 금결에 뵙고 싶던 경양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양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병원의 여러 가두를 돌아보시다가 우리 보철실에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충혁 선생은 그날 그이께서 환자들이 아프지 않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고. 보전 치료실에 들으시어서는 환자들이 이빨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에 하지 않도록 치료실마다 텔레비전을 설치해 주도록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면서 벗이었겠지만 우리 병원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세 차례나 찾아주신 병원입니다. 2013년 7월 비가 옥수로 쏟아지던 날 아직 측막 공사 중이어서 정말 빨대목도 해체하지 않은 위험한 건설장으로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서 들어서시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병원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으며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9월에 또다시 병원을 찾아주시어서 정말欄간도 없는 계단을 오르시면서 이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잘 꾸려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이라고 심혈을 다 바쳐서 병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2014년 3월 또다시 병원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그래서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예고도 없이 나와보았는데 정말 인민들이 많다고 유경 치과병원은 선전용 광고용 병원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러 차례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인민의 건강과 안녕, 이것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소송된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나가야 할 우리 당의 의무로 간직하시었기에 손님들로 붐비는 병원들을 찾고 또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류경치과병원에 이어 옥류아동 병원도 련히어 돌아보시며 이 병원은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일도 세웠다고,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이 병원을 건설하기 잘하였다고 그토록 만족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인민의 안녕과 행복만은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 이런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물과 더불어 수많은 위민 헌신의 자옥들을 새겨가시었습니다. 2015년 3월만 보아도 3월 5일에는 평양 양로원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고 26일에는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과 금산포 수산사업소 건설장을 돌아보시었으며 제7차 전국체육인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는 쉼없이 이어오신 현지지도의 길에 겹사이신 로고를 푸실 사이 없이 새로 건설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찾아주셨던 2016년 3월 27일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2016년 3월 17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명거리 건설을 선포하신 곳입니다. 여명거리 건설이 선포되자마자 적들은 그 최대의 제재와 압박 속에 있는 조선이 새거리 건설에서는 실패를 면할 수밖에 없다고 욕설했습니다. 하지만 여명거리는 우리식의 번복이 거리로 세상에 보란 듯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떠서게 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산림과학부 교원인 마성수 선생님입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차례나 다녀가신 7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7층 3호에서 바로 이 선생님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차례나 다녀가신 이런 살림집에서 사는 것만 해도 과분한데 오늘은 손자 손녀까지 다 받아놨으니 이건 정말 복의 복을 받아 아는 거나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여명거리 건설할 때 모래 한 섬, 돌 하나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여명거리 살림집이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과학자들이 사는 살림집이기 때문에 잘 지어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가정부인들이 이용할 부엌 세간들과 매 방이 가구들 배치 문제까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위대한 어버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입사해서 산 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집주인이 된 심정으로 텔레비 보임거리까지 다 보아주시었고, 또 자식들이 살게 될 구팡에는 동화 그림까지 다 붙여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 구팡 어느 구석이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의 채취가 숨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허나 이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들이 단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그날 새벽 려명거리를 돌아보신 줄 다는 모르고 있었고, 아직은 불비한 승강기에 몸소 오르시어 아파트의 맨 우층까지 일일이 돌아보신 줄 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민, 바로 그 인민은 경애하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혈육이고 살부치였습니다. 바로 그 인민을 위해 려명거리 건설 형성안을 1392여 건이나 지도해 주시고도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당에서 마련해준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이런 헌신과 로고 속에 일떠선 인민의 보금자리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오늘도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겨울은 더 오목해졌습니다. 허나 자연의 겨울보다 더 오목한 것은 세계적인 대주행 전염병의 전파였습니다. 2021년 3월에 들어와 1억 명을 넘는 감염자와 200만을 넘는 사망자를 산출해낸 악성 전염병으로 하여 세계가 침체와 동면기에 빠져들던 그때, 2021년 3월 23일 이날 평양시 사동구역 성신송화지구에서는 한 차례의 폭음이 울렸습니다. 그 폭음은 겨우내 잠들었던 대지를 깨우는 봄무리와도 같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선스러운 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시작을 장엄히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사람들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간 강한 타락식 주택구를 일도 세울 구상을 펼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도를 듣고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우리뿐이 놀랐습니다. 아니라 온 나라가 다 놀랐을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 자리가 아닙니까? 사실 이런 자리는 마땅히 우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길이 전하는 기념비나 박물관, 사족관이 서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댔습니다. 사실 우리 자매간에는 이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랫동안 위단스님 몸 가까이에서 일해왔고 또 우리들도 위단스님 저택 가까이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수령께서 계신 이 저택은 한나라 수령의 저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민들이 식생활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곡식들을 키우는 농사 시험장과도 같았고, 또 과일나무들과 잔디들도 심은 식물 연구소와도 같았고, 또 어떻게 보면 토끼들과 달개들도 키우는 가금 연구소와도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우리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화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옳지요 뭐.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 한다는 것을 아시면 아마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수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런 좋은 자리를 묵여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가 일도서며 철거된 세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철거된 것이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일도선 인민의 허와 주택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보금자리 자고 먹고 산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인민이 세상이고 노동계급이 세상이고 정말 인민을 그저 인민밖에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인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이 된 것이 정말 얼마나 궁지 원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그 품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건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의 완공은 비단 주체 건축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도 세웠다는 데만 그 의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드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변함없는 당풍이며 그 위대한 인민관이 떠올린 또 하나의 기념비라는 데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가 아니라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억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더 좋은 행복만 주시려 끝없이 마음 쓰시며 그처럼 고생도 많으시 오이 오래 계시랴 번영을 펼치는 그 뜻은 우리의 일상이 되고 미래로 이끄는 그 힘은 신념을 안겨주네. 자유로운 우리 부모님 위대하신 우리 용도사 인민은 한 마음 기뻤다. 물어들었던 모든 것을 따뜻이 녹여주는 3월. 허나 이 땅에 찾아오는 3월은 도래한 자연의 봄 기운만으로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해서 이 땅의 3월은 더욱 따뜻한 것이고, 그 불같은 위민 헌신의 충성과 애국으로 화답해 나선 인민의 다함없는 보답의 열기로 해서 더욱 후도운 3월입니다.